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어가 볼 자료는요. 그 한국사 강사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죠. 전한길 씨. 이분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이걸 계기로 이제 정치에 참여하겠다 선언했는데, 입당 과정부터 또 당내 특정 세력에 대한 비판까지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라서 그런지 이 전한길 씨의 등장이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한 개인이 정치한다 이런 걸 넘어서서 당 내부의 어떤 노선 갈등이라든지 또 앞으로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언 하나하나가 좀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처음에 그 입당 계기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가입하라고 독려하는 걸 보고 마음을 먹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네네,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서 그 한 전 대표 측근 그룹, 그러니까 소위 친한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이 상당히 강해요. 네, 뭐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주 날선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거에 뭐 탄핵이나 특검 관련해서 보였던 행보들 이런 걸 근거로 들면서 비판하는 거죠. 차라리 민주당 가라 이런 말까지 할 정도면 이건 뭐 감정적인 걸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이 친한계의 노선 자체가 보수 우파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문제제기인 거죠. 아,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군요. 그렇죠. 보수 정당이라면 그 색깔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런 어떤 절박함 같은 게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전 씨가 강조하는 그 보수 우파의 가치라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명확합니다. 뭐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법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인 보수 우파의 핵심 가치들이죠. 네, 교과서적인 가치들인데 이걸 다시 딱 전면에 내세워서 당의 체질을 좀 바꾸겠다 이런 포부를 읽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건 어떤 특정 직책을 맡겠다 이게 아니라 평당원으로 활동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과 연대하겠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전 씨가 말하는 당원 중심주의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당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구상인 거죠. 아, 아래로부터의 변화? 네. 그래서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자신들의 노선과 맞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세우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실제 영향력이 어떨지는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아, 당내 기반이 좀 약한 인물이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명분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여론조사 100% 방식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서 당원 투표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요. 네,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 원칙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윤희숙 혁신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좀 쓴소리를 하던데요. 네, 그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부를 향해서 칼날을 겨눌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맞서서 다 같이 똘똘 뭉쳐야 할 때다. 이런 주장인 거죠. 왜 내부에서 싸우냐 이런 거군요. 그렇죠. 민주당은 뭐 온갖 논란이 있어도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데 왜 국민의힘은 스스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냐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긴 뭐 그런 비판은 계속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이건 정말 거의 뭐 가혹하다 싶을 정도던데요. 네, 최악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면서 외교 문제, 경제정책 실패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그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관세 문제라든지 또 현금 살포식 정책의 위험성, 이걸 베네수엘라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경고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지표나 뭐 지지율 같은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외교 실패가 결국 경제적인 부담으로 돌아오고 또 포퓰리즘적인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진단인데 지지 여부를 떠나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보수 진영의 어떤 핵심적인 비판 논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전한길 씨의 이런 입당과 발언들이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복잡한 상황, 특히 노선 문제나 리더십을 둘러싼 고민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과연 그의 주장처럼 당원들의 힘으로 당이 더 선명한 보수 우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리고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선택할 거냐, 이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전시의 행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역학관계나 또 당원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